반갑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고급 SQL 튜닝과 관련해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절 고급 SQL 활용입니다. 전체 5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64번입니다. 다음 중 테이블 탭 1에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각 컬럼의 타입은 넘버이다. 테이블 탭 1이 갖는 각 컬럼의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Select some column 2 from 탭 1의 결과는 널이다. 틀렸습니다. 컬럼 2의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룹 함수 sum은 널을 제외하고 sum을 합니다. 따라서 결과는 90입니다. 보기 2번입니다. Select sum column 1 plus column 2 plus column 3 from 탭 1의 결과는 185이다. 틀렸습니다. 각 컬럼별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sum을 하기 전에 먼저 덧셈을 합니다. 덧셈을 하게 될 때 널 값을 더하면 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에 대해서 sum을 하면 그룹 함수 sum은 널을 제외하고 sum을 합니다. 따라서 결과는 140입니다. 보기 3번입니다. Select sum column 2 plus column 3 from 탭 1의 결과는 90이다. 맞습니다. 보기 3번은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각 컬럼의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sum을 하기 전에 각각 덧셈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각 컬럼별로 덧셈을 할 때 널을 더하면 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sum을 하면 그룹 함수 sum은 널을 제외하고 sum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는 90이 됩니다. 보기 4번입니다. Select sum column 2 plus sum column 3 from 탭 1의 결과는 90이다. 틀렸습니다. 각 컬럼의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sum을 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컬럼 2를 sum하면 90이고 컬럼 3를 sum하면 20입니다. 이렇게 각각 계산해 놓고 덧셈을 하면 그 결과는 110이 됩니다. 문제 65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실행계획과 보기의 SQL을 서로 연결할 때 보기 SQL 중 실행계획이 없는 것은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개가 주어져 있는데 차이점은 sort operation입니다. 첫 번째 실행계획을 보면 그룹 함수로 인한 sort입니다. 두 번째 실행계획을 보면 order by로 인한 sort입니다. 세 번째 실행계획을 보면 distinct를 사용했을 때의 sort입니다. 네 번째 실행계획을 보면 group by로 인한 sort입니다. 보기 1번입니다. SQL문이 order by절을 갖고 있습니다. 이 order by로 인한
sort는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SQL문에서 distinc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distinct로 인한 sort도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SQL문에서 그룹 바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 바이로 인한 sort도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SQL문에서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은 앞에서 없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6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렬 오퍼레이션을 포함하지 않는 SQL은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select 문에서 order b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order by로 인해 sort 오퍼레이션은 발생합니다. 보기 2번입니다. 두 select 문 사이에 union all과 같은 set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set 오퍼레이터 union all은 sort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보기 3번입니다. select 문에서 윈도우 함수 rankov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윈도우 함수는 sort 오퍼레이션을 발생시킵니다. 보기 4번입니다. 보기 4번은 SQL 서버에서의 SQL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옵션 구문이 있는데 그 옵션 구문은 SQL 서버에서의 힌트입니다. 오라클에서 얘기한다면 조인 순서 제어를 위한 ordered와 조인 방식을 나타내는 use merge를 사용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sort merge 조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sort 오퍼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문제 67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ERD와 딕셔너리 조회 결과를 고려할 때 보기 중 유니온 대신 유니온어를 사용해도 가능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RD는 테이블 EMP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컬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EMP 넘버는 사원 번호, 이 네임은 이름, DPT 넘버는 부서, job은 직무, MGR은 매니저, 셀은 급여. 이와 같이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를 조회해서 각 컬럼이 갖는 디스팅트한 밸류의 개수를 측정했습니다. 참고로 EMP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EMP 넘버입니다. 따라서 EMP 넘버가 나타내는 14건은 전체 데이터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파악한 결과에 따라 EMP 넘버와 이 네임을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에 나타난 숫자를 고려해 볼 때 중복된 값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두 개의 쿼리가 있고 각각의 외어조를 보면 사원 번호를 조건으로 하여 서로 다른 사원에 대해 부서, 직무, 매니저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사원이지만 각 쿼리의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출된 데이터가 서로 같을 땐 중복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니온이 필요합니다.
보기 2번입니다. 두 개의 쿼리가 있고 각각의 외어절을 보면 부서를 조건으로 하여 서로 다른 부서에 대해 직무 그리고 매니저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록 부서는 서로 달라도 직무와 매니저는 서로 같을 수 있습니다. 두 쿼리의 추출 결과를 보면 두 쿼리 추출 결과 사이에 같은 데이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니온이 필요합니다. 보기 3번입니다. 두 개의 쿼리가 있고 각각의 외어절을 보면 부서를 조건으로 하여 서로 다른 부서에 대해서 부서, 직무, 매니저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쿼리의 첫 번째 컬럼인 부서로 인해서 두 쿼리 간 데이터 중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쿼리의 경우 추출 결과를 보면 서로 같은 데이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데이터 중복을 없애기 위해 역시 유니온이 필요합니다. 보기 4번입니다. 두 개의 쿼리가 있고 각각의 외어절을 보면 부서를 조건으로 하여 각각 서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사원 번호, 직무, 매니저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쿼리의 첫 번째 컬럼인 사원 번호로 인해서 두 쿼리 간 데이터 중복은 없고 각 쿼리 자체의 데이터 간 비교를 해도 같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 쿼리의 결과는 그대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유니온이 아닌 유니온 O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 4번입니다. 문제 68번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아래 쿼리의 수행 빈도가 가장 높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중 고려할 튜닝 방안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게시판 테이블에 대해서 작성 일시와 게시판 구분을 결합한 게시판 IDX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해 놓은 SQL을 보면 인라인뷰를 활용해서 테이블러부터 데이터를 먼저 찾아들여 오더바이저에 따라 정렬을 하도록 했고 맨 마지막으로 인라인뷰 바깥쪽에 있는 웨어저를 사용해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라인뷰 안에서 게시판 테이블러부터 입력받은 게시판 구분에 대한 작성 일시가 어제까지인 모든 데이터를 추출케 하고 그렇게 읽어드린 데이터들에 대해서 오더바이저를 적용시켜 작성 일시와 작성자명 순으로 정렬을 하게 합니다. 그 정렬 작업을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인라인뷰 바깥쪽에 있는 로우넘 조건을 활용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게 될 때 모든 작업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SQL을 탑앤쿼리라고 합니다. 보기 1번입니다. 로우넘 조건을 인라인뷰 안에 사용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보기 1번이 우리가 찾는 답입니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인라인뷰 안에 로우넘 조건을 작성하게 되면 이는 탑앤쿼리가 아닙니다. 즉 인라인뷰 안에서 게시판 테이블러부터 입력받은 게시판 구분에 대한 작성 일시가 어제까지인 모든 데이터들 중 로우넘 조건에 의해서 최대 100건까지를 먼저 추출하고
그 최대 100건에 대해서 오더 바이를 적용시켜 소팅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탑앤 쿼리로 추출한 결과와 다른 결과가 됩니다. 보기 2번입니다. 게시판 구분의 데이터 분포, 즉 선택도를 고려해 인덱스를 작성 일시와 작성자명 순으로 변경할지 검토한다. 최종 결정 시 다른 SQL에 미치는 영향도도 검토해야 한다. 맞습니다. 게시판 구분에 대한 분포가 그다지 좋지 않다면 보기에서 얘기하듯이 작성 일시와 작성자명 순으로 결합할 때 오더바이로 인한 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게시판 구분의 데이터 분포, 즉 선택도를 고려해 인덱스를 게시판 구분과 작성일시 순으로 변경할지 검토한다. 최종 결정 시 다른 SQL에 미치는 영향도도 검토해야 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게시판 구분이 분포가 좋은 칼럼일 경우라면 성능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SQL문의 웨어저를 볼 때 게시판 구분이 이퀄을 조건으로 하고 작성 일시가 크거나 같다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판 구분이 분포가 좋은 칼럼이라면 이퀄 조건을 통해서 범위를 더 좁힐 수 있기 때문에 보기 3번에서 얘기하듯이 게시판 구분과 작성 일시를 결합하는 순으로 변경할지 검토하는 것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작성자명이 데이터 정렬 순서로서 의미 있는 것인지 현업 사용자에게 문의한 후 불필요하다면 제거한다. 그렇습니다. 현업 사용자가 불필요하다 할 때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